안녕하세요. 엔지니어 TV입니다. 자, 이번 영상은 테슬라 세미 트럭이 지금 나오기 임박해서 전기 트럭 관련해서 조금 알아보겠습니다. 자, 트럭 관련해서 이제 사이버 트럭도 있었고 가장 중요한 이슈도 한 2년 전 니콜라 시절 그저 이전에도 있었지만 전기차냐 수소냐 이런 여러 가지 논의들이 있었죠. 훨씬 지금보다 기술적인 가능성에 대해서 논의가 많이 되는 시절인데요. 그게 조금 이제 주춤해졌고, 그 당시 생각해 보면 전기 트럭 좀 이제 대형 트럭이죠. 그 픽업 사이즈라기보다 픽업도 보면 지금 그냥 전기로 거의 결정이 났죠. 그리고 20톤, 100톤, 20톤 이상 정도 되는 그 볼보 트럭, 이 스캐니아 이런 트럭이 잡고 있는 부분이 테슬라 세미도 그 이전에 나왔었고, 이 부분이 현재 이제 거의 가시화된 상태죠. 전기 트럭으로 확정이 된 것으로 봅니다. 그 수소가 현대차 수소 트럭이 상당히 괜찮은데 그 생각하기에는 수소 주유하기가 쉽지 않다. 그런 부분도 좀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과거 영상에서 하나 들고 왔는데 실제 이제 전기 트럭 관련된 게 미국에서도 한 400만 대, 한 이 전체 자동차 시장에서도 한 10에서 20% 정도 차지하는데요. 그게 향후 물류 관련해서는 줄어들고 이렇지는 않을 거라고 보는 거죠. 여기도 미국입니다, 여기가. 우리가 생소하지 않은 이게 좀 그 대륙을 횡단하는 차기 때문에 중국도 마찬가지죠. 그런 지역에서 여기 보면 프라이너트 라이너 이게 다임러사 이게 인수됐을 겁니다. 이게 지금도 유지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전부 다 디젤이죠. 가장 미국에서 이제 점유가 높은 차였죠. 피터빌트, 켄워스, 그다음 인터내셔널, 볼보. 우리 볼보 많이 알려져 있죠. 볼보 이것도 아마 인수됐을 것 같은데 맥, 다임러 웨스턴스타. 그러니까 벤츠, 다임러, 볼보 이렇게 지금 양분된 거죠. 여기에 이제 테슬라가 들어오는 겁니다. 자, 픽업 트럭 같은 경우 또 이제 자료가 있었는데 이 사이버 트럭 나올 때 이야기죠. 절대 강자죠, 그죠? F 시리즈, 램. 최근 보면 그 리비안이 이제 여기 대항하는데 아직 이 사이버 트럭도 아직 안 나왔고 이 픽업 트럭도 조금 주춤한데 이제 포드가 거의 잡고 있는 상황이죠. 아직도 이 부분도 이제 최적화되었다기는 좀 힘들다 라는 거죠. 그래서 상용화는 되었고, 자, 이거는 참고로 그냥 이 트럭 관련해서 언제 이제 본격적으로 진입될 거냐, 요렇게 이제 픽업 트럭과 요런 이 봉고 사이즈 부분이 가장 먼저 나올 거다. 이 부분도 지금 이제 진행되고 있죠, 그죠? 거의 이제 상용화가 되어 있는 상태고, 요 지점이죠, 그죠? 2022년 지금. 그 다음이 이제 약간 사이즈가 커지면서 이렇게 진입을 하는데, 세미가 지금 이 사이즈인데 지금 들어온다라는 거죠. 지금 2023년이니까 이게 이제 본격적이니까 이제 진입해서 들어와서 4년 정도 되어야지 시작이 되겠죠. 그 전에는 요 사이즈, 이걸 보통 탑차라고 하나? 자, 거리로 보면 여기는 이제 100마일, 250마일까지. 요거 250 이상이니까 지금 보면 500마일, 900마일 이런 이야기도 나오죠, 그죠? 그런 이제 최적화가 이제 장거리로 가는데, 사실 여기에도 보면 결국 배터리 기술입니다. 배터리가 얼마나 최적화되느냐가 중요하게 된 거죠. 그 기술이 이제 이거 생각보다 크지만 이게 짐도 실어야 되고 뒷부분에 이런 부분이 이제 영향을 주는 거죠. 자, 이건 테슬라 세미의 이제 그림인데 이게 거의
내부 여러 가지 그림들이 이제 CAD 도면들이 나왔기 때문에 거의 틀리진 않는 것으로 봅니다. 여기 보면 배터리 팩이 사이즈는 좀 다르죠, 그죠? 6개, 9개가 들어가 있는데 중간이 좀 더 큰 사이즈고 이 배터리 사이즈가 어마어마하게 들어갑니다. 이게 이제 다 들어갈 수도 안 들어갈 수, 이게 확정된 것 같지는 않고요. 이렇게까지 들어갔을 때 견딜 수 있는지 좀 의문이죠. 요렇게 지금 현재 바닥 하부에 들어가는 걸로 지금 뭐 디자인이 되고 있다, 설계가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 트럭에서는 앞부분에 나오지만 벤츠 부분이 있고 볼보가 있죠. 볼보 같은 경우는 지금 삼성 SDI가 배터리가 들어가는데 이 부분도 좀 의미가 있어질 것 같죠. 이제 전기 트럭이 시작되면. 그러니까 테슬라도 결국 4680이 이거하고도 연관이 있는 거죠. 밀도가 좀 더 높아져야 된다. 이게 트럭 가격하고도 좀 관계가 있는데 여기 용량이 90이다. 90W. 그래서 최대 6개를 장착하도록. 아까 요 그림이 하나가 여기는 9개가 들어가 있죠. 6개. 이게 아마 900W, 900짜리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볼보는 한 6개 정도 넣는다라는 거죠. 한 개당 90이다. 90이 보통 전기차 한 대 분량이죠. 그러니까 6개니까 6개 분량이 들어간 거죠. 배터리 그 소요량이. 그래서 보면 540. 이게 양쪽으로 이렇게 여기는 배치가 되어 있는 것으로 지금 보이죠. 여기는 앞에 지금 하나, 여기는 안 보이는데, 요 그림은 5개로 보이죠. 하나, 둘, 네, 5개죠. 그죠? 하나 더 들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옵션이 들어갈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세미와는 약간 다른 구조죠. 그죠? 자, 볼보 트럭이 올해, 지금 이게 2023년입니다. 이 자료가 아니면 22년이네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전기차 모델이 트럭이 거의 나온 시점이죠. 나온다는 시점이죠. 가장 빠르다는 겁니다. 자, 이 최종적으로 이 자료인데, 자, 이 올해 지금 현재 이제 예상되고 있는 그 트럭에 대한 비교 자료입니다. 이것도 뭐 완벽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이 승빙성 있는 자료라 볼 수 있죠. 여기 보면 마일당 배터리의 이피션스, 효율, 전비라고 볼 수 있죠. 이게 엄청 좋게 나왔습니다. 세미가, 설계가. 그래서 테슬라가 이런 류의 설계를 상당히 중요시 생각하거든요. 그 모델 3나 설계 방식을 보면, 그리고 최적화되어 있고, 마일당 1.7kW다. 다른 기종들 보면 여기 이제 브라이트너 보면 여기고 BYD도 있죠, 그죠? BYD는 상당히 높게 나왔는데 이게 뭐 이 LFP인가 그럴 가능성도 있겠죠. 여기 보면 이제 볼보 시리즈 보면 2점대입니다. 그러니까 브라이트너하고 볼보는 어느 정도 최적화가 되어 있는 상황이죠. 이거보다 더 나게 만들려고 하는 거죠, 지금. 이게 확정 모델이 아니기 때문에 이 타겟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가능할지 아닐지. 가능할 가능성이 높겠죠. 테슬라의 최적화 실력으로 보면. 이 트럭은 약간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데 이 전비로만 이루어지는지 아닌지. 근데 뭐 차량의 내구성도 좀 필요하고, 근데 뭐 운송이라는 게 이 사업자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 연료비 절감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얼마나 싸게 운송할 수 있냐. 그렇게 해서 이윤을 창출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트럭 관련된 유튜브나 그 캐나다 쪽에 보면 많거든요. 한국도 몇 분이 하시는데, 그런데 보면 그런 걸 상당히 따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최적화돼야 되는 거죠. 전비가 상당히 중요한데, 여기서 이제 자, 가장 특이한 게 요 900이죠. 배터리 용량 900.
다른 데 보면 니콜라도 나오죠. 여기 보면 니콜라만 753인데 볼보 같은 경우에도 500, 아까 500 정도 되죠. 이게 2배입니다. 이 부분이 쇼킹인데 이게 실제 가능할까라는 이제 의문이 좀 있는 거죠. 다른 데도 보면 그 정도 사이즈는 안 나왔거든요. 근데 요게 이제 가격이 여기 보면 웨이트도 400을 더 증량한 거에 대해서 6톤이 차이가 났죠. 그 다음 보면 가격도 올라갑니다. 주행거리가 보면 530마일까지. 이게 이제 공차로 900km까지 갔다 뭐 이런 영상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주행거리가 독보적이라는 거죠. 510이 된다 하더라도 300마일 정도 된다. 밑에 쭉 보면 니콜라 외에는 없죠. 근데 그거는 배터리 용량이 늘어났으니까. 그러니까 이 배터리 효율에 대한 주행거리가 독보적이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 데이터 상에서도. 그러니까 요 사항도 보면 마일당 1.7kWh의 효율성을 제공한다고 하면 운영 비용에 엄청난 경쟁력 우위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죠? 자, 볼보나 지금 플라인하이트너 이 기업들 상당히 머리가 아프겠죠. 벤츠, 볼보도 이 테슬라 세미에 이 영향권에 들어왔다. 근데 이게 지금 향후 어떻게 전개될 건지 어떻든 이 수치상으로는 엄청난 물건이 나온 거는 맞습니다. 자, 다른 좀 의견을 보면 자, 이게 이제 트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효 수명이 있죠. 상당히 운송 거리가 길기 때문에 이거를 유지할 이 내구성이 중요하거든요. 이 내구성을 유지할 수 있느냐 세미가 이런 부분이 약간 검증이 안 돼 있죠. 볼보 트럭하고 뭐 현대도 트럭이 쉽지가 않았던 게 이 볼보라든지 스캐니아 이런 것 차들이 가격은 비싸지만 내구성 그리고 중고 가격이 상당히 유리하다라고 하더라고요. 현재 이제 디젤 연료비 부분을 보면 자, 수명 동안 62만 5천 달러를 지출한다. 디젤로. 이게 이제 투자비에 대한 효율이 35%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연료로 65%를 낭비한다는 걸 의미한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그 탄소 배출도 엄청나게 많다. 디젤 쓰니까 그런 의미입니다. 그죠? 여기 보면 연간 세금으로 이런 질병에 대한 비율도 지출하고 공기 오염. 그러니까 디젤로 하는 게 맞죠, 이 부분은. 근데 여기 보면 전기는 킬로와트당 16센트다. 전기 가격도 올라가기 때문에 향후 이거 어찌 될지 모릅니다. 어떻든 지금 현재로는 그렇다는 거죠. 마일당 1.7km. 앞부분 내용하고 똑같죠, 그죠? 세미는 75마일에 대해서 여기 보면 20만 달러의 비용이 든다. 디젤은 62만 5천 원이니까. 여기에서는 총 42만의 비용 절감이 생긴다는 거죠. 세미를 운용하면. 이게 이제 어떻게 생각해 보면 이런 비용적인 문제도 있지만 공기도 좋아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체 미국에서 이 금액이죠. 어마어마한 비용이 효과가 있다라는 거죠. 이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트럭 부분은. 자, 이 세미에 대해서 이게 아마 테슬라 자료인 것 같은데 4개의 독립 모터가 있다. 20초 안에 100만 마일까지 가속이 가능하다. 자, 이 뭐 FSD 이야기도 있고요. 이것도 있는데 이 부분은 뭐 크게 이게 이제 도로가 일직선으로 달리니까 크게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볼보도 이런 기술들이 이 정도 기술들이 있거든요. 근데 뭐 하여튼 FSD까지 바로 적용이 쉽게 될 수 있는 거죠. 여기 보면 여기도 이제 20만 달러 이상의 연료 절감 효과를 제공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결국 이게 가능하고 어느 정도 이윤을 확보하려고 했을 때 이 배터리 팩이 아까 보면 전체가 되어 있는 뭐 구조일 수도 있고 한 6개 이렇게 나눠져서 구성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형태로. 이 한 개당 이 모듈의 어떤 에너지 밀도가 상당히 좋아야 되는 거죠. 자, 최근 보면 여기 뭐 테슬라 4680Y가 이 정도 수준입니다. 요 그림은 지금 보면 CATL의 지커라는 모델이 훨씬 더 높아졌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 트럭도 향후 어떻게 될 건지 배터리 밀도에서 보면 이 모듈 팩이 아예 모듈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기술들도 추가 좀 필요한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트럭은 인산철이나 이런 거를 좀 쓰긴 힘들고 어떻든 NCM이 추가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 LFP를 해서 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 그렇게 보입니다. 자, 오늘은 트럭 관련해서 한번 전기 트럭 관련, 특히 대형 세미를 중심으로 한번 알아봤습니다. 이 시장이 향후 작지 않은 시장이다. 배터리로 보면 배터리 한 5배, 6배 사이즈가 들어가니까 팩도 영향이 있고 생각보다 재밌는 시장이 될 것 같다. 경쟁 시장이. 자,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